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래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래동화는 대부분 교훈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꼭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속담의 유래라든지 그런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래동화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조금은 파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인 전래동화와 달리 교훈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오롯이 무서움만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처음 시초가 바로 여운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운우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옛날에 한 노부부가 살았는데요. 이 노부부에게는 아들만 셋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꼭 딸이 하나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신할머니에게 딸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 정성에 감복했는지 결국 이쁘고 귀한 딸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이 노부부는 이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6살이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소가 죽어나가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말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닭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해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상하다, 소들을 한번 지켜봐다오 하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남은 구석에 숨어서 밤새 이 소들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그때 갑자기 누이가 나타나더니 소의 간을 빼앗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음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가엾은 노이를 모함한다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에게도 말들을 한번 잘 지켜보렴 하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역시도 밤새서 말들을 지켜보는데요. 또 누이가 나타나서는 말의 간을 쏙 하고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달했고 아버지는 또 노여워하며 가엾은 누이를 모함한다고 내쫓아버립니다. 막내 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밤새 닭을 지켜보게 되는데 또 누이가 나타나서는 닭의 간을 쏙 뽑아먹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역시 아버지에게 전달했고 이렇게 아들들은 쫓겨나고 말게 되는데요. 그렇게 쫓겨난 장남은 마을을 떠나서 다른 처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워져서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게 돼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 다시 돌아가 봐야겠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처가댁에서는 호리병 3개를 건네주게 되는데요. 하얀색 병, 파란색 병, 빨간색 병을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이 병을 던져라 하고 일러주게 되는데요. 장남은 그 병 3개를 챙겨서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을 근처에 주막에 이르렀을 때 그 주모가 장남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마을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마을로 가지 않는 게 신상에 좋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장남은 결국엔 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집에 다다르자 부모님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누이가 장남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라버니 왜 이제 왔어요? 제가 밥을 좀 차려 드릴 테니 앉아서 기다리세요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장남은 너무너무 놀라서 말을 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이가 그 뒤를 뒤쫓아오는데요. 너무너무 놀란 장남은 하얀색 병을 들고서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하얀색 병에는 가시덤불이 쏟아져 나오고 여운우이는 잠시 쫓아올 수 없게 되는데요. 그때 그 가시덤불을 전부 다 물어뜯고 쫓아오는 여운우이한테 두 번째 파란색 병을 집어 던집니다. 이 주변은 온통 물천지가 되어서 또 여운우이는 그 물을 헤엄쳐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장남은 마지막으로 빨간색 병을 여운우이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불길이 치솟더니 결국 여운우이가 그 불길에 타서 죽게 됩니다. 여운우이가 새까맣게 타서 죽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 여운우이라는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되는데요. 이렇듯 아무런 교훈도 담겨져 있지 않고 오롯이 아이들에게 무서움만 남겨주는 이런 이야기가 그때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옛날에도 육아는 무척 고단했는데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빨리 잠자리에 들었으면 하고 바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잠들지 않으면 귀신이 쫓아온다. 그리고 나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많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귀신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도깨비 이야기 그리고 여우 노예 관련된 이런 동물적인 우화적인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견해를 펼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적에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잠재의식에 남아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도 그때 이야기들이 다 발현이 되어서 겁쟁이가 되기도 하고 혹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게 된다고도 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너무나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듣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건 또 좋지 않다고도 하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위험해, 하지마, 올라가지마, 그만해 라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어떤 선을 만들어주게 된다고 해요. 내가 더 뛰어넘을 수 없다, 이만큼 그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기준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박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쪽보다는 이걸 하고 노는 게 어떻겠니? 그리고 그만하라는 이야기보다는 또 다른 장난감을 제시해 준다든가 놀잇감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선을 돌리는 게 좀 더 좋다고 하네요. 저도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 모두 다 육아를 할 때 아이들에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또 무서운 이야기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 주니까 한 편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동나무 지팡이. 옛날에는 죽은 사람 장사 치르는 일이 복잡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들인 상주가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고서 상에 따르던 풍습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필 오동나무 지팡이였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떠하는 빚에 시달리다 아들이 그만 부잣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 떠나는 아들한테 혼이불이라도 들려주고 싶었는데 변변한 헝겊조가리 하나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어머니가 입고 있던 무명치마를 잘랐어요. 그리고 그 천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동글넓적한 손수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얘야,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추울 때 어디든 가리려무나. 네, 어머니. 제 걱정 마시고 부디 잘 지내세요. 아들이 떠난 뒤로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자식 얼굴도 못 보고 눈을 감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해 죽어가던 어머니는 가슴팍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포울짝 뛰어올랐어요. 더듬이를 할짝할짝 핥으며 더듬이를 휘더니 둥글럽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꼭 아들한테 만들어줬던 손수건 모양이랑 똑같더래요. 그걸 보고 알아놓았던 어머니는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귀뚜라미가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튀어갔습니다. 어머니도 귀뚜라미에 이끌려 죽을 힘을 다해 마루로 기어갔어요. 마루 아래 돛돌에 올라선 귀뚜라미가 어머니와 눈을 맞춰 이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5번을 튀어오르더니 오동 오동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을 그리워하며 귀뚜라미 뜨늘던 돛돌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돛돌 밑에서 푸릇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풀 자라듯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컸대요. 참 신기하게도 그 잎사귀가 커다랗고 둥글럽적한 게 틀림없이 손수건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귀뚜라미가 오동오동 하던 게 떠올라 오동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오동나무를 보면서 빠르게 기운을 차렸죠. 저승에선 어머니 명이 닿은 줄 알고 저승사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마당에 들어서자 흠칫 놀랐습니다. 커다란 오동나무 잎에서 시리도록 푸른 기운이 감도는 거예요. 이승에 수없이 다녀갔어도 이런 기세등등한 나무는 처음 봤거든요. 게다가 어머니 모습을 보니 도저히 데려가지 못할 만큼 쌩쌩하지 뭐예요. 잔뜩 심통이 난 저승사자가 애꿎은 오동나무까지 하나를 뚝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들이라도 데려가는 수밖에. 저승사자는 곧장 종살이를 하고 있는 아들한테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은 이미 죽어 거적에 둘둘 말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니 아침에 아들이 주인집 광에 든 쥐를 쫓다가 쌀 가마에 하얗게 쏟아져 내리는 쌀을 봤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 한 줌 집어먹었는데 그러다가 하필 지나가던 주인한테 딱 걸리고 말았네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쌀 도둑으로 몰려 곤장을 맞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쉽게 아들을 데려갔어요. 아들이 저승사자한테 예언했습니다. 내가 가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사 지낼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이 생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들이 구슬피 울면서 품에서 커다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을 본 저승사자는 기겁을 했지 뭐예요. 어머니 집에서 봤던 푸르디 푸른 나뭇잎하고 똑같았거든요. 저승사자는 기가 확 눌렸어요. 그 바람에 아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덜컥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처럼 보살펴온 오동나무가 부러진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저승사자가 부러뜨린 가지를 치맛자락으로 친친 쌈에 아들 돌보도 보살폈어요. 한데 아무리 애를 써도 되살아나지 않자 어머니는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들은 약속대로 이승으로와 장사를 치렀어요. 마당에 있는 오동나무를 본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 떠날 적에 어머니가 땀땀이 박아주신 무명 손수건하고 똑같이 생긴 잎사귀들이 나무 가득 펄럭거리잖아요. 아들은 어머니가 자식처럼 돌봤던 부러진 오동나무가지를 품에 안고 무덤가에 가져가 정성껏 심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부디 우리 어머니를 잘 지켜주렴. 아들이 저승으로 떠나고 난 뒤 신기하게도 무덤가에는 죽었던 오동나무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아들처럼 어머니 무덤을 지키며 푸르디 푸르게 자랐어요. 3년이 지나 탈상을 하던 날 오동나무 커다란 잎사귀들이 큰 절을 올리듯 너울거렸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어머니 장래에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자식 걱정에 눈물 마를 날 없었던 어머니를 그리면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